코로나19 신규 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모두 46명으로 늘었는데 방역당국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촉각을 건드세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지낸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지금 오늘 하루만 추가로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13명이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 지역사회 감염 우려 이제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1번 환자가 이미 감염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이 환자로부터 발생된 다수의 환자들,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지금 주목할 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한 번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보니까 이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찬송가를 이제 함께 부르면서 이 31번 환자의 이 타액이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진 판정받은 이외에도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분들도 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 31번 확진자 슈퍼 전파자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5명 이상을 전파시킨다 할 때 슈퍼 전파자를 쓰는데요. 네, 예. 사실 이 환자가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료진들로부터 권고를 받았는데 2차례 거부를 했어요. 네. 만약에 그 권고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은 이 교회에서의 그런 이 예배 활동 그런 것들도 막을 수 있었을 텐다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가 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기도 했고 또 병원 입원 중에는 무단으로 외출을 하기도 했다는데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법령으로는 강제로 그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은 없는데요. 네.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미흡했던 점들을 법령으로 보완했던 것들을 볼 때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또 미흡했던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하면서 법령으로 제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포교 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호텔 가서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 등 많은 접촉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다 어떻게 잡아낼지가 참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은 이 환자의 동선을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 CCTV 예, 예. 이런 것들을 총 가동을 해서 면밀히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이 방역 당국의 확인 조치 이외에도 이 31번 환자와 그 같은 시간대에 접촉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은 즉시 보건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만이 네.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질병이 전파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지금 병원 내 감염도 한 명이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추가로 네. 병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환자가 입원했던 한방병원 총 33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환자가 다행히 4인용 병실에 혼자 격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아마 치료받는 과정에서 병원 내에서 이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동이 있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접촉자들 중에서 분명히 또 추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메르스의 경우에도 일본 환자가 네. 평택소모병원에서 다수의 환자를 발생시켰던 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이제 15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또 다른 주목되는 사람이 어린이 환자거든요. 20번 네. 확진자의 딸, 만 10세 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린이들이 더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그간의 이 환자 발생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19에 잘 감염이 되지 않는다. 아, 예, 예. 네, 그리고 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상당히 미약하더라.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런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감염이 됐을 때 증세가 미약해서 오히려 인지를 못했을 경우에 이 아동들이
훨씬 더 많은 감염자를 만들 수가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감염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행히 이 아동은 이제 20번 환자, 엄마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가 됐기 때문에 이 아동과의 접촉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 아동에 대한 이 신속한 이 확진, 방역당국이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 말고도 이 서울 성동구에서도 확진 환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뭐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고요. 지금 네네. 이렇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근 한 달이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감염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감기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그렇게 증상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속이 또 자연스럽게 낫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미 환자들이 많이 있다. 이 환자들로부터 지금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짚어봤습니다. 전병율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현 상황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사실 31번 확진 환자가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치료도 거부를 하면서 고열이 있는데도 종교 활동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까 봐 지금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에 소속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예배에 2번이나 참석을 했었고 네네. 그 외에도 이 종교단체가 지금 신천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종교단체가 포교를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 이제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실은 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있어서 의료진이 권유를 했어요. 한번 조사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 걸려졌다면 이분을 격리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병원에 한방병원에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활발하게 밖으로 돌아다니셨어요. 예. 보통은 입원하면 병실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증상이 별로 없었는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없었는지 돌아다니셨는데 네.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났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 이분이 계속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위에 있는 층이에요. 제가 네. 정확히 지금 8층 뭐 9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했어요. 그 예. 예배 드리는 시간에 300명이 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하고 접촉했을 경우에 엘리베이터에 탔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배 활동하는데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분들도 접촉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모든 분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렇죠. 저는 당분간 이렇게 특별히 외부에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행동을 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도리어 아니 영혼을 구원한다는 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이 31번 환자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를 꼭 가서 예배를 보는 게 뭐 신앙심을 확인하는 건 이런 건 아니지 꼭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즘 네. 교회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은요, 전부 다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합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 같은 게 폐쇄하고 그리고 요즘 교회들은요, 예전에는 교회들이 다 예배 마치면 식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운영도 안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식당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예배도 축소를 했고요. 그거는 당분간 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종교단체들도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 국민으로 확산되거나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확산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여파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들이 조금 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네. 국가의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강력하게 지금 어쨌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 격리 조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에 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좀 강력한 좀 규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거를 어길 시에 현실적으로 강제할 대책은 없고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경찰청에서 내부 규정을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어길 시에는 경찰이 이렇게 뭐 강제력을 발동한다 이런 조항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뭐 강제 조치를 따른다고 않는다고 해가지고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그러니까 경찰력이 미치기 전에 스스로 이게 내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조심을 해야지 예. 왜 따르지 않느냐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럴 방법밖에 없고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내가 병에 걸려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랬을 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경찰청 내부 규정이 바뀌고 뭐 법으로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위험 발생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강제할 수단이 사실 미비한 게 맞고요. 예. 지금 29번, 31번 확진자가 드러나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방역망 밖에서도 이제 발병이 생길 수 있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결국 현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이라는 것도 기존의 해외 중국 환자 유입 차단, 그 다음에 감염 경로 파악에서 예방 위주의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좀 바꿀 시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이 시민들도 이 방역당국 지침에 잘 따라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외 소식, 네, 글로벌 뉴스룸으로 알아봅니다.